본 치료 프로그램은 공황장애 전문 치료자의 지도하에 최고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공황장애 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닥터 다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핑키라고 해요. 여러분은 혹시 공황장애란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공황장애는 일반인들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병이죠. 그 이유는 이 병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황장애가 환자 본인은 물론 주위의 사람들까지 고통으로 몰고 가는 아주 무서운 병이라면 우리는 이 병의 정체와 치료 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박사님. 자, 그렇다면 우선 공황이라는 단어의 뜻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은 공포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데 영어로는 패닉이라고 합니다. 공황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요? 우선 공황의 어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공황, 패닉이란 단어는 판의 형용사형입니다. 판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목신으로서 반인반수의 모양을 했는데 성격이 어찌나 포악한지 대낮에 낮잠을 자다가 방해를 받으면 크게 노하여 인간과 가축에게 공황과 공포를 불어넣었다고 합니다. 이런 전설에 따라 사람들은 그의 이름인 판의 형용사인 패닉을 공황 내지는 공포의 상태를 일컫는데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공황이란 단어의 유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공황의 정의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공황이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유발되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말합니다. 따라서 공황은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라면 누구에게서나 발견되는 정상적인 생체 반응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이 밤에 혼자서 산길을 가다가 맹수를 만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나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서거나 눈동자가 왕방울만하게 커지고 입이 쫙 벌어지며 심장이 급격하게 뛰고 숨이 턱턱 막히며 손발 등 온몸이 떨리는 등의 반응을 보이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는 공포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를 공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위협적인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보이는 생체적인 반응을 바로 공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공황의 1차적 목적은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밤길을 혼자 걷다가 맹수를 만났는데도 아무런 불안도 느끼지 않는다면 틀림없이 목숨을 잃게 될 겁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에서의 불안이나 공황은 우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해주려는 것이지 결코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극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습적으로 공황의 증세를 보인다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겠죠. 바로 이러한 병적인 증상이 바로 공황 발작이며 공황 발작이 반복될 때 우리는 이것을 공황장애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공황 발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죠. 갑자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마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은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증상에 식은땀, 어지러움, 손발저림, 죽거나 미쳐버릴 것만 같은 무서운 증상이 동반되었습니까? 이러한 증상이 또 올까봐 자주 걱정이 되고 자신이 무슨 큰 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보지만 별 이상을 찾아볼 수 없고 신경성이라는 진단만을 받아보지는 않았습니까?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응급실로 가거나 우황청심환을 먹고 온몸을 주무르는 등의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습니까? 저런, 김공황 씨가 또 공황 발작을 일으키셨군요. 만일 여러분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증상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공황 발작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공황 발작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핑키, 시청자들께 설명해 드리렴.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뇌의 일부분인 간뇌에는 청반핵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의 중추 조직으로서 건물의 화재 경보기나 가스 경보기와 같은 인체의 경보장치 역할을 해냅니다. 이러한 인체의 경보장치가 지나치게 예민해졌을 때에는 사소한 자극이나 심하면 아무런 원인이 없는데도 경보장치는 오작동을 하게 되고 신체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공황발작이라고 합니다. 공황발작은 가족력이나 유전 같은 체질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요인에서 발생하며 전 인구의 3-4%가 앓을 정도의 일반적인 병입니다. 고맙다, 핑키. 자, 공황 발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군요. 근데 여러분 중에서는 공황 발작이라는 병에 발작이란 표현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발작이란 용어를 들으면 간질 발작을 연상해서 거부감을 느끼죠. 하지만 청천벽력과 같이 엄청난 고통으로 밀려오는 이 질병의 증상을 표현하는 데에는 발작이라는 단어 이외에 적당한 표현이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황 발작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황 발작은 자신에게는 엄청나게 괴로운 경험이지만 주위의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조차도 까닭없는 불안과 공포에 대하여 이해를 하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짜증스러워합니다. 대부분의 공황장애 환자들은 차라리 어디가 부러지거나 크게 다친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다치면 주변 사람들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동정이라도 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공황발작은 괴로운 것입니다. 공황발작은 그 자체로 괴롭고 힘든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동상의 문제와 심리적인 후유증을 야기합니다. 광장공포증은 특정 상황이나 장소에 대한 공포감과 이러한 공포감 때문에 그 장소를 피하는 회피 행동이 주된 증상입니다. 즉, 공황 발작이 일어난 장소나 상황에 다시 가는 것을 극도로 무서워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광장공포증의 임상 양상으로는 사람이 많은 시장과 같은 특정 장소에 대한 회피와 지하철, 버스, 비행기 등과 같은 교통수단에 대한 회피가 흔합니다. 그 외에도 엘리베이터, 혼자 있는 것, 여행과 같이 멀리 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비롯하여 다양한 장소나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거나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포감과 더불어 심한 두통이나 구토, 어지러움, 요실금 등의 다양한 신체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예기불안이란 공황 발작이 또 나타나지 않을까 미리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세로축은 불안의 심한 정도를 표시합니다. 파란 선은 평상시에 정상적인 불안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0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불안도 없는 상태라면 불안이 0이겠지만 어느 누구도 사소한 걱정거리나 갈등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붉은 선은 공황 발작이 일어날 당시에 시간 경과에 따른 불안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짧은 시간 사이에 불안이 최고조에 달하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공황 발작은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예기 불안이 생기게 되는데 분홍색 선은 예기 불안을 의미합니다. 즉, 예기 불안 상태에서는 정상적인 불안의 정도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의 불안을 항상 경험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공황장애 환자들은 평상시에도 정상 상태보다 불안, 긴장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황 발작, 광장 공포증, 예기 불안,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 단어의 정의를 정확히 알아두는 것은 앞으로의 치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반복하여 공부를 하십시오. 그럼 본격적으로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공황 발작을 세 가지 요소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황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신체, 사고, 행동에 있어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신체적으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생리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율신경계의 항진으로 인해 신체 감각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볼 수가 있는데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거나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운 심혈기관의 변화를 시작으로 호흡이 증가하여 호흡이 곤란해지거나 땀의 분비가 증가하기도 하며 눈동자가 커지며 열이 나는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또 사고하는 데 있어서는 나는 죽었구나, 큰일 났다, 혹시 이러다가 미쳐버리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밀려오기도 하죠. 공황 발작을 경험한 환자들은 이후에는 공황 발작을 경험한 장소나 상황에 다시는 가지 않으려는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공황 발작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공황은 분명한 공포 대상이 있는 정상 반응입니다. 그러나 공황 발작은 병적인 증상으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불안과 공포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 견디기 힘든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황 발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 이 질병으로부터 항상 도망 다녀야 할까요? 아니면 과감히 치료에 도전해야 할까요? 도전을 선택하신 여러분, 치료 방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자, 한번 살펴볼까요? 공황 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는 초기에 공황 발작 증상의 빈도나 정도를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벤조다이아제핀계 약물 또는 선택적 세로토닌 흡수 차단제나 베타 블로커와 같은 약물이 치료에 이용됩니다. 하지만 약물 치료 한 가지만으로는 공황 장애 증상을 조절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황 장애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함께 진행해야 가장 좋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 등에 폭넓게 쓰이는 치료법으로 특히 공황 발작으로 인한 심리적인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본 치료 프로그램은 공황 장애의 인지행동 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지행동 치료는 생각과 감정, 행동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밝혀내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불안이나 공포와 같은 감정보다는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는 것과 회피하려는 행동을 바로잡는 데에 초점을 둡니다. 왜곡된 생각과 행동을 교정해서 불안이나 공포감을 감소시킨다는 이야기죠. 인지행동치료는 약물의 용량을 줄이거나 약물 사용을 중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또 한 가지,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데에는 약물치료 단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공황과 공황 발작의 개념 등 공황장애의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공황장애가 어떤 병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공황장애는 나아야겠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얼마든지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